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법 기출지문. 1. 손님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 몰래 가지고 간 경우 휴대전화는 업주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2. 당구장 종업원이 당구장을 청소하다가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자신이 끼고 다닌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3.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피고인이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4.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입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타인의 예금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 억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위 예금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예금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6. 피고인이 을의 영업점 내에 있는 을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한두 시간 후 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영업점 창문 옆 화분에 놓고 간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7. 갑이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업자 A는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갑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였던 리스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취거한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9.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10. 단지 횡령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 범인과 피해 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1.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 것이고 절도 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12. 피고인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3.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14. 작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5. 갑이 내연관계 있는 을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을의 사망으로 을의 상속인인 병 및 정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시점에 병 및 정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병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16.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17.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8. 인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19. 주간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절도범이 혼자 인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인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2.
공동점유의 경우에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자신의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23.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4.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추가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범행을 한 경우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5.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에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 피고인은 을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26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을을 유인, 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을을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하여 폭행한 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을 26만 원을 면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7.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8.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그중 A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B에 대한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29.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0.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에 해당한다. 31.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32. 강도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33.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34. 강도가 재물 강취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35. 갑이 절도범행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체포되었다면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36.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 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율을 공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변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7.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갑과 을은 승용차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아낸 다음 다시 그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A에게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승용차의 소유권이 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 후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매도한 승용차를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9.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지급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40. 보험 모집인인 갑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을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을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2.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43.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위반되어 있어 장차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44.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45.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46.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47.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8.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의 위 계좌의 현금 인출 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던 중에 명의인이 다시 인출하여 간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49.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수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50. 피기망자가 자신의 자귀 또는 부자귀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1.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 을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을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대부업자들 앞으로 설정하여 준 경우에 피고인에게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52.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진단,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53.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54.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록까지 맞춰준 경우 제3자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55.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로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5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57.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에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8.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59.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60.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 인출 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던 중에 명의인이 다시 인출하여 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6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62.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측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63.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소송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64.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면 민사상 피고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5. 사망한 자를 생존자로 오인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유권이 전등기에 소를 제기하면서 허위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6.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격려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7.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8.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 신청을 한 때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69. 피고인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예고 등기가 격려되도록 하여 경매 가격 하락을 의도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0.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ARS 전화 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 71.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무단 계좌 이체 행위는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 72.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자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였다면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73. 갑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을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로 2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5만 원을 인출한 후 그중 2만 원만 을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만 원은 자신이 취득한 경우 갑은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에 해당된다. 74. 복권 인터넷 사이트 가상계좌에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의 발생 현상을 이용하여
가상계좌에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75.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았다면 현금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76.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77.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78. 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79.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0.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81.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폭해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82.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자귀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83.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실력이나 기륭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84.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85.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86.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87.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면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88.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이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체의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일명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 중인 물품 판매 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89.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다. 90.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91.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9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93.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금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94.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함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 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익명조합의 경우에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95.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96.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에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97.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98.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9.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100. 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 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101. 갑이 보싱스피싱 조직원 을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에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나 계좌 명의인 갑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갑은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102.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103.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04.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10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06.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격려한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7.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8. 갑이 자신의 어머니 을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병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병 몰래 가져갔다면 갑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109.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0.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 측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111.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112.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임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3.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물을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14.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어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A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A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5.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16.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는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된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17.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118.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11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120.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121.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122.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123.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124. 매도인이 선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25.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6.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 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7. 갑이 피해자에게 금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8. 갑이 인쇄기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양도한 경우에 갑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9.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0.
배임 수재자가 배임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제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31.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을은 작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32. 대표이사 을이 동업자인 갑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갑에게 임의로 지급하자. 갑은 을이 자신에게 지급한 돈이 회사 자금의 일부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한 경우 갑은 작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33.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작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134.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5.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6.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 기간 중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차량들을 수입한 경우에 작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37.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작물이 될 수 있다. 138.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그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 강도 예비죄와 작물운반죄가 성립한다. 139. 권한 없이 타인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타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금액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40. 작물인 정을 모르고 작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작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작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작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1. 작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작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된 경우에도 잔물할선죄가 성립한다. 142.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143.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갑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의 차량 앞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놓아 갑이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144.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5.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 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도 강제 집행 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146.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7.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48.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중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9.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0.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51.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에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2.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